1961년 바하마 근처 해역에서 화물선을 운행하던 니콜라스는 바다에 둥둥 떠있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쓰레기 조각도 아니고 배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는데요. 만약 그 물체가 자신의 배에 부딪힌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근처로 다가갔을 때 항해사 니콜라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에 둥둥 떠있던 것은 구명부표 위에 있던 11살 소녀였기 때문이죠. 그는 소녀를 즉시 구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이 발견된 걸까요? 미국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는 테리조의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아빠 아서는 거만사였고 엄마 진, 그리고 첫째 아들 브라이언, 둘째 테리조, 막내 르네까지 5 식구였죠. 아빠 아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요트 여행을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하마로 가는 호화 요트를 빌렸는데요. 이 요트를 운항해줄 사람으로 줄리안을 소개받았습니다. 줄리안은 세계 2차 대전에서도 항해사로 참전했었기 때문에 경험이 아주 많았죠. 그리고 줄리안은 요리를 해줄 사람으로 자신의 아내 메리를 고용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빠 아서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테리조의 가족과 줄리안 부부까지 다 함께 7명이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테리조의 가족들은 줄리안 부부와 함께 바하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바하마 근처에 있는 섬 이곳저곳을 탐방하며 나흘 동안 즐거운 휴가를 보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5일차가 되던 11월 12일 사건이 발생합니다. 밤 12시쯤 둘째 딸 테리조는 갑판 아래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오빠 브라이언이 아빠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잠에 섰겠죠. 그때 테리조는 직감적으로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한순간에 조용해졌죠. 그녀는 용기를 내서 갑판 위로 올라가 봤는데요. 엄마와 오빠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테리조는 아빠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줄리안을 보았죠. 그녀는 줄리안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그가 갑판 밑으로 내려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테리조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배 안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물에 떠오르기 시작하자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고 테리조는 조심스럽게 다시 갑판으로 올라왔죠. 그때 선장 줄리안은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테리조는 줄리안에게 선장님, 배가 가라앉고 있나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줄리안은 맞다고 대답하고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점점 물이 차오르면서 배는 가라앉고 있었고 테리조의 주변에는 온통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테리조밖에 없었죠. 이대로 익사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그 순간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구명부표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물과 사투하면서 간신히 구명부표를 꺼내왔고 그것을 타고 살아남을 수 있었죠. 테리조는 이제 바다 한가운데에 홀로 남았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혹시 주변에 줄리안이 있을까봐 어떠한 소리조차 낼 수 없었죠. 밤 내내 추위와 사투하면서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리조가 타고 있던 구명부표는 그물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발이 물에 닿으면 앵무고기가 자신의 발을 뜯어먹으려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테리조는 강렬한 햇빛에 화상을 입었고 물도 음식도 없는 상황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을 때 테리조는 하늘에서 빨간색 소형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블라우스를 벗어서 허공에 흔들었고 자신을 발견해 주길 바랬는데요. 그 비행기 조종사는 끝내 그녀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저 멀리에서 배가 한 척 지나가는 것을 발견했는데 역시 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 갔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망망대해에서 혼자 3일째 되던 날
심각한 탈수 상태로 환각까지 보았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기다리는 모습과 심지어 돌고래가 옆에 있는 것 같은 환상까지 보았죠. 하지만 실제로 그 해역은 근처에 상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대로 며칠만 더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조난 나흘째 되던 날, 화물선을 운행하던 니콜라스가 우연히도 테리를 발견한 것이죠. 니콜라스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구조 직전에 그녀의 사진을 찍었고 그렇게 테리조는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은 테리조만이 아니었습니다. 44살의 선장 줄리안이 이틀 전에 먼저 구조되었죠. 그는 화물선에 구조되어서 미국 해안경비대로 옮겨졌습니다. 줄리안은 자신이 타고 있던 요트가 폭풍으로 인해서 돛대가 부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스가 터지고 배에서 불이 났고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이 죽었다고 진술했죠. 단 한 명이라도 어떻게든 구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관은 줄리안 같은 베테랑 항해사가 폭풍으로 인해서 승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다는 진술에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배는 침몰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었죠. 하지만 불과 4일 후 테리조 역시 한 화물선에 의해 구조된 것입니다. 줄리안은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다가 테리조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은 조사를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텔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테리조는 줄리안의 모든 진술이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그 무서운 경험들을 진술했죠. 수사 결과 줄리안은 결혼을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함께 요트에 탔다가 죽은 아내 메리는 6번째 부인이었죠. 하지만 줄리안은 메리에게 결혼한 적이 없다고 속였습니다. 또한 그의 3번째 아내와 장모님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요. 줄리안은 그때 유일한 생존자였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요트 2척이 침몰되면서 역시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역시 고의 침몰이 의심스러웠지만 증거가 없었죠. 게다가 6번째 부인인 메리 역시 그녀의 이름 앞으로 생명보험이 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줄리안이 이번에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아내를 살해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 아서가 그 장면을 목격하자 아서도 죽였고 소란을 듣고 갑판으로 나온 남은 가족들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줄리안이 왜 테리조를 살려두었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는데요.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면서 미처 죽이지 못했다는 추측이 가장 강력한 가설입니다. 또한 어차피 테리조는 그저 11살이었을 뿐이었고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가 테리조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을 듣자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테리조는 구조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모와 사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했는데요. 결국 극복했고 1988년에는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했죠. 또한 2007년에는 자신의 끔찍한 생존 경험을 담은 96시간이라는 에세이집도 출간했습니다. 요트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테리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테리조는 현재 남편 론과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두었고 자신처럼 시련을 겪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가끔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